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양측의 사상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유대교 명절을 틈탄 아랍 측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인 욤키프르 전쟁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 우려로 인해서 동시에 국제 유가 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하마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된 것이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가 된 것이죠. 무슬림 형제단의 기저에는 이븐 타이미야가 있는데요. 이븐 타이미야는 인간 최고 목적을 이바다, 즉 신에 대한 봉사에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대한 엄격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수피즘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세속적 권력을 추종했던 울라마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았어요. 설 곳이 없었던 이븐 타이미야는 이교도라는 죄목과 함께 평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었죠. 종교인이라고 하면 한적한 곳에서 돌을 닦는 모습이나 좀 정결해 보이는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지만 이븐 타이미야는 잡범들이 우글대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입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그가 입버릇처럼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죽어 마땅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죽어 마땅하다, 정말 테러리즘과 딱 맞는 단어죠. 아버지, 하마스의 탄생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부터 분파된 무장 정파잖아요. 상당히 많은 계보가 있겠지만 일단 하마스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피에로의 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2004년도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어.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빠는 독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실제로 그의 시신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 210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었거든. 알렉산드로 리트비네코 알지? 푸틴을 비방했다가 푸틴에 의해 암살당한 사람인데 그때 사용된 독극물이 바로 폴로늄 210이었어. 이 청산가리의 수십만 배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절명시킬 수 있는데 일단 원자로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이 폴로늄 1 마이크로그램의 가격이 무려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에 넣기 어려운 물질이기도 해.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 하지만 모사드의 사주를 받은 하마스가 독살을 시도했다는 그런 의심도 많이 받고 있어. 하마스가 아라파트를 살해? 왜? 하마스 내에서도 그가 죽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우선 아라파트는 평화적 독립을 원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방식은 이스라엘도 싫어하고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 방식이었거든. 아무튼 하마스에게 뒷돈을 대서 피에로와 대립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장은 이제 뭐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의 아라파트 살해설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해.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하마스를 키웠다는 말인데 이 이유가 뭐죠? 아니, 당연하지. 상대가 수월하기 때문이지. 아라파트는 1994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평화주의자였어. 그런 평화주의자에게 총뿌리를 대면 어떻게 되겠니? 온 세상의 비난을 다 받지 않겠니? 하지만 손에 총을 쥐고 있는 하마스에게 총을 쏘는 것은 이건 그냥 자위권 행사일 뿐이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피해를 제거하고 하마스와 좀 편하게 상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겠네요. 이번에도 분명하게 하마스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했고 또 심지어 죄 없는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납치당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마스랑은 뭐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월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 하마스는 2007년도부터 약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가자주구를 장악해 왔었는데 지난해 말 재집권에 성공했던 극우파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 왔어.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천명하면서 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었거든.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재집권 과정에서 시오니즘을 지향하는 극우파들과 손잡고 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에 강제 합병시키겠다라고 밝힌 것이 하마스를 더욱 자극하게 됐었지. 실제로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하마스의 공격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개월간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무장 세력 간 공격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구급파들이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을 거듭 촉구한 것도 이번 공세를 부추겼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거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초기 하마스는 순위파로 주로 구성이 됐고, 또 주로 사우디의 지원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에 이란이 있을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과거 중동 전쟁 때처럼 국제 유가 급등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쟁 초기에는 반사적으로 유가가 좀 다소 오를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과거 1, 2차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유가 급등을 지금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해. 우선 오일 쇼크의 생산 원인이 지금과는 전혀 달라.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의 사용량이 필요했었는데 누구에게나 절실했던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오페크를 주도하면서 생긴 고의성 쇼크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지만 지금은 유가를 고의로 끌어올릴 만한 동인이 없어. 비록 하마스의 돈줄이 중동 국가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오일 쇼크를 일으킨다는 명분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이지. 특히 중동 국가들은 과거 7일 전쟁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건드렸다간 망신만 당한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거든. 다만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대략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 첫째,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배후 지원한 것이 거의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이란도 지금 힘들어. 남의 일에 굳이 참견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야.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란이 하마스한테 돈을 뭐 몇 푼 쥐어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 참전하는 것 같은 강수를 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지지는 하는데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미국에서도 아직 이란의 개입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죠. 그래. 사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야.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개입될 경우 또 하나의 대리전쟁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 실제로 아랍연맹 대표들이 러시아로 향했잖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지난 1967년 국경 안에 팔레스타인 독립군 창설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어. 물론 러시아는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랍연맹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서방과 대립하게 되는 구도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주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그거야 시나리오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겠니? 근데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제한적 시나리오가 영향력을 크게 키우기 전까지는 뭐 주가도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우선 어떤 전쟁이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 내 기억에 별로 없어. 게다가 현재 안전자산인 미 국채 가격이 오히려 안정되는, 그러니까 급등하던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근데 초기에 살짝 조정을 보였다가 금리의 안정 등이 계기가 돼서 점진적으로 정상을 되찾는 모습을 나는 전망하고 있어.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근데 아버지, 이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 수준이 상상 초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마스는 미사일은커녕 소총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외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건데, 이란이 줬다곤 하지만 수천 개의 미사일을 어떻게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하마스의 손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걸까요? 책가방에 넣어간 것도 아닐 테고. 데이빗 카퍼필드 알아? 데이비드 카퍼필드란 마술사 아닌가요? 그 자유의 여신상 막 사라지고 그 만리장성 막 통과하고 그런 사람? 카퍼필드가 하마스에 근무하고 있나 보지 뭐.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공무기인 아이언돔이 완벽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구닥다리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도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는지도 좀 의아해요. 그날따라 뭐 고장이 났었나 보지. 아무튼 이번 하마스 침공 사태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서한 지구를 먹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다는 건 팩트인 것 같아.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제가 아버지께 개인적인 질문을 여쭤보긴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궁금한
궁금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유가 급등을 불러올 것이다. 혹은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분쟁 지역에 커다란 유가 공급처는 없습니다. 다만 이란이 관여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유가는 조금은 오를 수도 있겠죠. 주가에 대해서는 과거 크고 작은 전쟁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러시아나 이란의 직접적 참전과 같은 매우 희박한 사태로의 확산만 아니라면 단기간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